섹션 1. 광기의 숫자와 외눈박이 예언자 The Numbers of Madness and the One-Eyed Prophet 2005년 3월 15일 캘리포니아 산호세 사이언 캐피털 사무실 블라인드가 젖은 사무실 안은 대낮임에도 동굴처럼 어둡습니다. 공기를 진동시키는 것은 에어컨 소리가 아닙니다. 고막을 찢을 듯한 스래시 메탈 밴드 마스터돈의 드럼 비트가 스피커를 통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소음의 한가운데 한 남자가 책상 앞에 구부전하게 앉아 있습니다. 마이클 버리. 그는 전형적인 월스트리트의 금융가와는 거리가 멉니다. 넥타이도 이탈리아산 수트도 없습니다. 헐렁한 반바지에 낡은 티셔츠 차림, 그리고 책상 아래로는 맨발을 까닥거리며 음악의 박자를 맞추고 있습니다. 의사 출신인 그는 한쪽 눈이 의안, 글래스 아이입니다. 그가 사람들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숫자에만 집착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인공눈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진짜 눈과 가짜 눈 모두가 모니터 화면 속 엑셀 시트를 뚫어지라 응시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수만 줄의 데이터가 흐릅니다. 주택저당증권의 MBS를 구성하는 개별 대출자들의 정보입니다. 월스트리트의 그 어떤 천재들도 이 데이터를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신용평가사가 매겨준 AAA라는 등급만 믿고 이 채권들을 사고 팝니다. 하지만 버리는 다릅니다. 그는 마치 엑스레이를 판독하는 의사처럼 화려한 포장지 속에 감춰진 썩어 문드러진 종양을 찾아냈습니다. 변동금리, 소득증명 없음, 대출금 100%. 버리가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대출자들의 목록은 가관입니다. 스트립 댄서가 집을 5채나 샀고 이민자 일용직 노동자가 60만 달러짜리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이자를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초기 2년의 낮은 고정금리 기간이 끝나고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2007년이 오면 이 모든 대출은 연체될 것이고 집은 압류될 것이며 이 대출을 묶어 만든 채권은 휴지 쪼가리 글 운명입니다. 이것은 투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시한폭탄이었습니다. 그리고 버리는 그 폭탄의 타이머가 정확히 언제 0이 될지 계산해냈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집어듭니다. 뉴욕 골드만삭스의 채권 데스크입니다. 주택시장을 공매도하고 싶소. 수화기 너머의 침묵이 느껴집니다. 곧이어 억누른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당시 미국 주택시장은 불패의 신화였습니다. 집값은 영원히 오를 것이라는 믿음은 종교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 구석에 처박힌 괴짜 펀드 매니저가 미국 경제의 심장을 공격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버리 당사님, 주택채권은 공매도할 수 있는 주식이 아닙니다. 그런 상품은 존재하지 않아요. 골드만삭스의 직원이 짐짓 점잖척 타이르듯 말합니다. 그럼 만드시오. 버리의 목소리는 건조하지만 단호합니다. 신용 부도 수합, 크레딧 디폴 수합, 주택 모기지 채권이 부도나면 보험금을 받는 상품을 나에게 파시오. 내가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겠소. 전화기가 끊기고 뉴욕의 골드만삭스 사무실에서 폭수가 터져나옵니다. 그들에게 마이클 버리는 제 발로 걸어들어온 호구, 서커였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는 한 버리는 골드만삭스에 매달 막대한 보험료를 헌납해야 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땅 짚고 헤엄치기나 다름없는 공짜 돈이었습니다. 그 친구 의사라며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팔아줘. 그가 파산할 때까지. 몇 주 뒤 버리는 골드만삭스뿐만 아니라 도이체방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월스트리트의 거대 은행들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는 수억 달러 규모의 판돈을 걸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엘리트들은 비싼 레스토랑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이 미친 과학자의 돈을 나눠 가질 생각에 들떴습니다. 그들은 버리의 계약서에 서명하며 조롱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서명이 훗날 그들의 사형 집행영장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버리는 계약서를 사무실 서랍 깊은 것에 넣어두고 다시 헤비메탈 음악의 볼륨을 높입니다. 그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단지 세상이 아직 그 사실을 모를 뿐입니다. 하지만 그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상이 진실을 깨달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 동안 그가 겪어야 할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논리가 이성을 이기는 데엔 생각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지옥 같은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섹션 2. 인내의 포위망과 내부의 반란. The Siege of Patience and Internal Revolt. 2006년 9월 28일. 사이언 캐피탈. 마이클 버리의 집무실. 벽에 걸린 달력은 2006년을 가리키고 있지만 버리의 시간은 멈춰버린 듯합니다. 사무실 밖 세상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주택 건설 크레인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뉴스 앵커들은 연일 부동산 불패를 외치며 사상 최고의 호황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소음은 버리에게는 기괴한 환각처럼 보입니다. 버리의 모니터 속 계좌 잔고는 붉은색입니다. 매달 수백만 달러가 보험료라는 명목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가 공매도한 모기지 채권들은 부도가 나기는커녕 월가의 조작된 평가액 덕분에 가치가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그는 옳았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연체율은 이미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가격은 요지부동입니다. 일찍 맞는 것은 틀린 것과 같다. Being early is the same as being wrong. 월스트리트의 오래된 격언이 버리의 목을 조여옵니다. 그때 사무실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끊이지 않고 계속됩니다. 투자자들입니다. 마이클,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수화기 너머로 뉴욕의 거물 투자자인 로렌스 필즈의 고함이 터져나옵니다. 그는 버리를 발굴해낸 은연이었지만 지금은 가장 강력한 적이 되었습니다. 미국 경제가 무너지는데 10억 달러를 걸어? 너 제정신이야?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당장 내 돈 돌려줘. 버리는 차분하게 설명하려 노력합니다. 로렌스, 데이터를 보세요. 제가 보낸 PDF 파일 읽어보셨습니까? 서브프라임 대출의 60%가 데이터 따위 집어치워. 로렌스가 말을 자릅니다. 골드만삭스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왜 방구석에 처박힌 너만 세상이 망한다고 지저대는 거야? 넌 지금 우리 돈을 하수구에 버리고 있어. 전화가 끊깁니다. 하지만 곧이어 이메일 알림음이 폭격처럼 쏟아집니다. 다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버리를 천재라고 칭송했었지만 이제는 그를 오만한 미친광이, 미국을 저주하는 매국노라고 부릅니다. 어떤 투자자는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하고 어떤 이는 밤길을 조심하라는 저주를 퍼붓습니다. 버리는 떨리는 손으로 이메일 창을 닫습니다. 그는 고립되었습니다. 사무실 직원들조차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봅니다. 자신의 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차가운 숫자들만이 그를 지지하고 있지만 그 숫자마저도 현실 세계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전체가 그를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느낌. 그것은 마치 거대한 벽이 사방에서 압력해 길어오는 듯한 폐소공포증을 불러일으킵니다. 버리는 다시 헤드폰을 씁니다. 이번에는 판테라의 곡입니다. 더 크고 더 공격적인 드럼 소리가 그의 뇌를 때리며 투자자들의 비난을 덮어버립니다. 그는 의안을 뺀 채 남은 한쪽 눈으로 다시 모니터를 노려봅니다. 버텨야 한다. 내가 옳다. 하지만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해옵니다. 만약 그들이 지금 돈을 빼가면 버리는 포지션을 강제로 청산해야 합니다. 그러면 보험료만 날린 채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의 예측이 실현되기도 전에 게임에서 퇴장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버리가 가장 두려워했던 시나리오입니다. 버리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리고 투자자들에게 보낼 전체 메일을 작성합니다. 그것은 전쟁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본 펀드는 특정 자산에 대한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금을 반환 일시적 봉결합니다. 사이드 카켓.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버리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는 투자자들의 돈을 강제로 묶어버렸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돈을 빼가고 싶어도 뺄 수 없습니다. 사무실의 전화통에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욕설과 고소장이 날아옵니다. 버리는 이제 단순한 실패한 투자자가 아니라 남의 돈을 인질로 잡은 악당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텅 빈 사무실. 버리는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음악은 꺼졌지만 귀에서는 여전히 이명이 들립니다. 그는 자신이 미친 것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의 금융 시스템, 수만 명의 똑똑한 뱅커들이 틀리고 오직 나 혼자만 맞다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하지만 그는 알고 있습니다. 저 밖에 어둠 속에 거대한 파도가 오고 있다는 것을. 플로리다의 텅 빈 주택단지에서, 라스베가스의 스트립클럽에서,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탐욕스러운 트레이딩룸에서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단지 그 파도가 언제 해안가에 들이닥쳐 이 오만한 모래성들을 쓸어버릴지 그 시간만이 문제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버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다가와 있었습니다. 섹션 3. 무너지는 바벨탑 The Falling Tower of Babel 2007년 6월 15일 베어스턴스 산하 헤지펀드 파산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졌습니다.
월스트리트의 5대 투자은행 중 하나인 베어 스턴스가 관리하던 2개의 헤지펀드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뉴스는 작게 보도되었지만 벌이는 직감했습니다. 시작되었다는 것을. 2007년 10월. 드디어 마법이 풀렸습니다. 억지로 가격을 방어하던 월스트리트의 방파제가 터져나갔습니다. 주택 압류율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집값은 자유낙하를 시작했습니다. 마이클 버리의 사무실 모니터에 찍힌 숫자들이 붉은색에서 녹색으로, 그것도 맹렬한 기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매수했던 신용 부도 스와프 가치는 하루가 다르게 폭등했습니다. 어제 10달러였던 보험 증서가 오늘은 50달러, 내일은 100달러가 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의 비난 메일은 뚝 끊겼습니다. 대신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비웃었던 그 미친 의사가 자신들을 벼락부자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당혹감과 환희 사이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버리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익이 늘어난다는 것은 누군가는 집을 잃고 거리로 나앉는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 파산. 세계 경제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158년 역사를 자랑하던 거대 금융제국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직원들이 짐상자를 들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건물 밖으로 쫓겨나는 장면이 전 세계 TV에 생중계되었습니다. 벌이를 조롱하며 그런 상품은 없다고 했던 골드만삭스조차 정부의 구제금융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벌이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조용히 자신의 포지션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와인딩. 팔아. 전부다.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의 기쁨 대신 피로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월스트리트가 불타오르는 동안 유유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가 사이언 캐피탈을 통해 거둔 수익은 489%, 개인적으로 챙긴 수익만 1억 달러, 약 1,300억 원이 넘었고 투자자들에겐 7억 달러, 약 9천억 원이 넘는 돈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를 고소하겠다던 로렌스 필드도 욕설을 퍼붓던 고객들도 막대한 배당금이 입금되자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무도 미안하다거나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돈을 챙겨 떠날 뿐이었습니다. 2008년 12월, 사이언 캐피탈 사무실. 버리는 짐을 싸고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텅 빈 모니터와 낡은 헤드폰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그는 펀드를 청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내다봅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직장을 잃고 수많은 가족이 집을 뺏기고 텐트촌으로 내몰렸습니다. 연금은 증발했고 꿈은 부서졌습니다. 버리는 이 재앙을 2년 전부터 경고했습니다. 그는 정부에, 은행에, 언론에 수도 없이 알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를 비웃고 조롱하고 짓밟으려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버리를 연전이라 부르고 천재라고 추앙합니다. 금융위기를 예견한 선지자라며 인터뷰 요청이 쇄도합니다. 하지만 버리에게 이 승리는 너무나도 씁쓸합니다. 그는 칠판에 적힌 수익률 숫자들을 지우개로 천천히 지웁니다. 하얀 분필가루가 항공으로 흩어집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버리가 텅 빈 사무실을 향해 나직이 중얼거립니다. 사실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싶은 달콤한 거짓말을 원할 뿐이야.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의안을 꺼내 손찌건으로 닦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에 끼워 넣습니다. 이제 그는 이 가짜 눈으로 다시금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을 응시해야 합니다. 또 다른 거품이, 또 다른 광기가 어딘가서 자라고 있을 테니까요. 마이클 버리는 가방을 메고 사무실 불을 끕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문을 닫고 나갑니다. 복도 끝에서 그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집니다. 뒤에 남겨진 것은 월스트리트의 폐허와 그가 증명해 보인 차가운 진실뿐이었습니다.